네, 여러분 오늘 정규제 뉴스 엔조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제 뉴스에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아마 최근 들어서는 더욱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하와 관련돼서 첫날부터 저희들이 추가 절하를 예측을 했고, 아마도 길게는 10%까지 정부에서 한 두세 번 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장이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10% 정도까지 위안화 절하를 해가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7.0, 7.0 이렇게 두 번에 연이어서 경제 성장률을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5% 정도대까지 크게 무너져 있을 것이라는 그 추리를 저는 좀 진작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점점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위안화 그 절하에 관한 중국 정부가 아주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환영한다 이런声明을 냈는데, 그 위안화 이 평가 절하에 관해서 이 참 친중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가 뭐 SDR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가 절하를 했다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찌꺼리는 친중파들이 많은데요. 뭐 말하자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평가 절하를 했다 뭐 이런 따위의 말하자면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완전히 헷갈리게 얘기하는 그런 그 약간은 무식한 친중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설이고, 말하자면 시장의 실세를 반영한다고 그 중국이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맞아 우리 그 환영해 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 그동안에 그 중국이 그 아까 우리 오정은 교수 모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동안에는 중국 통화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같은데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어라. 위안화가 정말 투자할 만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위안화를 아시아에 또는 뭐 기타 외국에도 위안화를 어떻든 거래를 많이 해달라. 위안화를 소위 이 리저브 커런시로 지불 통화로 좀 만들어 달라 하고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한 10여 년간의 소위 위안화를 일종의 그 준 기축 통화, 달러의 등가물로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위안화를 가지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중국의 계획은 어제 그제 오늘 사흘간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적어도 위안화에 관한 개도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말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아마 조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 위안화 환율을 조금 절하하겠다는 요지에 아마도 사인을 보내거나 내락을 받았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우리 달러에 맞짱 떠보겠다 하고 이제 한참 까불다가 꼬리를 확 내리고, 아이고 기축통화는 달러만 하십시오. 어떻든 우리는 수출 늘리기 위해서 수출도 늘리고 경제가 급하게 되었으니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대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형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귀엽게 봐준 거죠. 일종의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쭉 자기의 통화를 강세 통화로 몰고 가야 그 통화를 보유할 동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 통화에 대한 보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위안화를 절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중국의 다급한 비명소리입니다. 무슨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절하를 했다는 따위의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참 무식한 친중파들이 내놓는 그런 얘기들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엔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제 제가 지식이 없으면 키코 같은 데서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것도 싸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는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좌빨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저렇게 큰데 왜 달러가 여전히 스트롱하냐? 있을 수 없는 거다. 미 해병대가 가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다 무역은 적자입니다.
무역은 적자입니다. 로마도 무역은 적자였고요. 그래서 로마의 금화가 갈수록 나중에는 합금으로 자꾸 바뀌면서 금의 함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금의 함량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무역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 무역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금의 함량을 자꾸 떨어뜨리면서 다일루션, 희석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신요리지로 간신히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그 로마의 금화가 이제는 야, 그 금도 아니야. 알고 보면 순구리 합금이야. 그 녹여보면 금은 얼마인데? 라고 하면서 전 제국에 속한 지역들이 이제 로마 금화, 그 금도 아니야. 안 받아. 라고 선언하면 로마는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도 파운드가 소위 금 보관증에 해당된다고 할 만큼 좋은 통화였지만 그 금 보유량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봅니다. 무역 적자를 계속 보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무역 적자를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 바톤을 미국으로 넘기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화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은화를 썼습니다. 왜? 중국 자신이 금의 함량보다는 은화라는 게 우선 양이 많습니다. 은이 양이 많고 소위 인플레적이죠. 은이 화폐 가치는 금보다 훨씬 낮고 기본적으로 다일루션이 늘 희석이 늘 쉽게 일어납니다. 왜? 은화가 금보다는 가치가 약하고 조달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동양 고전에 보면 암살 지령을 주고 돈을 탁 던져주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화가 은자 그러잖아요. 은자가 탁 나옵니다. 그 은을 주된 통화로 썼죠. 근데 동양에는 예를 들어 제국이 하나 선다. 예를 들어서 송나라 제국, 송이다, 명이다, 청이다, 원나라다, 제국이 설 때마다 이제 노략질을 해가지고 온 군사를 끌고 와서 다 노략질해서 남방에다 빨대를 꼽아서 수양제처럼 예를 들어서 수로까지 만들어가지고 황하 양저를 연결하는 수로까지 만들어서 남방의 재물을 빨대처럼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축적한 걸 가지고 이제 변방에 큰 소리 치면서 흉노릇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국이라고 해서 그냥 찍어 누르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뿌려야 됩니다. 돈을 뿌리고 물건을 사주고 해서 이제 교역이 돌아가고 그래야 그 제국의 형다운 노릇이 유지가 되는 거죠. 무역 적자는 제국의 허약함의 상징이 아니고 제국의 강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서 견딜 수 있는 동안에는 그 무역 적자는 미국의 허약함의 상징이 아니고 강성함의 상징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거의 다 무역 적자를 봅니다. 무역 적자를 보고 풀려나간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재투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이제 달러의 환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달러의 환류 과정 속에서 미국은 지구 최대의 바이어입니다. 바잉 파워가 있는 거죠. 바이어가 룰을 정하는 겁니다. 야,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이런 스펙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안 지킬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의 차를 팔아먹으려면 미 당국이 요구하는 스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스펙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룰 세팅을 하는 것이 미국의 힘인 겁니다.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은 미 제국의 허약함이 아니고 강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줄 때, 야, 이렇게 해줘. 오케이? 그래서 국제무역 질서를 정하는 겁니다.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질서, BIS 비율은 이렇게 앞으로 하자. 국제결제은행은 이렇게 유지를 하겠어. IMF는 이렇게 유지를 하겠어. 라고 금융의 룰을 세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중국이 이제 그걸 지금 아직은 가만케 4조 달러씩이나 보관하고 있는 무역 흑자국은 절대로 기축통화국이나 또는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지금도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든 물건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달러가 위안화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번에 평가절하를 세 번에 걸쳐서 약 4.66%나 대폭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하고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특히 일본과 한국이 지금 비상에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잘해봤자 지금 한국, 일본하고 경쟁하는 그런 개도국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사회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일본, 한국보다 훨씬 밑에 떨어지죠. 룰세트는커녕 아직도 짝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고민이 그런 겁니다. 덩치는 크니까 야 우리도 선진국 노릇 한번 해보자 라고 막 대국굴기라고 떠들지만 실제로 힘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그럼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미국이 보다 싼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위안화를 어떻든 조작해서라도 저렇게 4.66%나 사흘에 한 번씩 매일 세 번에 걸쳐서 떨어뜨리는 외환시장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아주 작은 개도국에 불과하다 아직은 하는 것이 지금 재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위안화 절하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에도 무역이란 무엇인지, 강대국이란 무엇인지, 소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그다음 우리나라 막 팔비틀고 해가지고 위안화 직거래 시장 이런 것도 다 국내에 열었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습니다. 왜? 중국에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중국이 적자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대한민국 물건을 왕창 사줘야 되거든요. 안 사주잖아요. 중국이 대한민국 물건을 엄청나게 사주고 위안화가 막 쏟아져 들어와야 우리 국내에서 위안화 직거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오히려 한국하고 국제시장에서 싸우고 싶은데 그러는 동안은 위안화하고 국제화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국제금융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위안화 평가제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국제금융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약간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